네, 중국 증시가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소폭의 오름세 나타나네요. 한 4포인트 정도의 상승. 0.17%가량 오르면서 2875선 상해 종합지수 나타나고 있는데요. 닷새 연속의 상승입니다. 그래도 빨간불을 계속적으로 켜나가고 있는 그 모습. 여기다가 인민은행은 지금 위안화 가치 지금 0.32% 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6.4961 위안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홍성진 주임입니다. 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국 증시 일단은 오늘 소폭이지만 플러스권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 이야기부터 들려주시죠. 네, 전일 일단 분석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전일 상해 증시는 이제 위안화 가치가 이제 이틀 연속 절하가 되고 그로 인하여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이제 번짐에 따라 0.2% 하락 출발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장중에 황싱하이 중국 증감위 부주석이 성강통을 올 하반기 출범 가능하다라는 발언과 그리고 장중에 전국인민대표 대회 폐막과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가 이제 중국 경제가 절대로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강경한 발언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해 종합지수는 강 보합권에서 변동성을 보이며 0.22% 상승한 2870.43포인트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심천지수는 1%대의 하락폭을 기록한 만큼 중국 증시가 양극화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 또한 나타났는데요. 전일 장을 보시면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섹터 위주로 상승세가 보였고 항공우주, 식품, 환경보호, 수력, 통신설비 등 하락세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증감위 부주석과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성강통이 올해 안에 출범할 것이라는 발언에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국자위의 국유 자본 유출 관련해서 정책을 조만간 펼칠 것이다, 시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에 중국 황금과 그리고 중국 호화국제 등 중앙 국유기업 개혁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양해가 어제 폐막이 되면서 시장을 겨니날 재료가 이제는 많이 떨어진 그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또 중국에서는 또 가치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또 중국 증시의 최근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하시는지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양회 예전에 과거에 그런 레코드를 살펴보면은 양회가 끝날 때까지는 주가가 사실 그렇게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양회가 끝나고 양회 관련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때 한 차례 이제 주가에 이제 큰 상승이 있는 그런 레코드를 보였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양회의 주요 의제 그리고 앞으로 양회 끝나고 어떠한 그런 분야에서 정책이 나올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제 제가 이제 유심히 여겨본 게 환경보호 관련 섹터인데요. 환경보호 산업이 중국 7대 전략적 신흥 산업 중에 하나로 이번 양회에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의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번 전국 양회 개막 전에 34개의 지방 정부가 모두 환경 보호를 올해의 주요 추진 업무로 발표를 했으며 이번 전국 양회에서도 각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등 환경 보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환경보호는 13.5개년 기획 기간 핵심 임무로 적극적인 환경보호 산업을 발전을 추진을 시켜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기간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발표를 했고 특히 신속히 스모그 문제 해결을 할 것으로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 여기에서도 대기 오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향후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3월 11일 양회 기자회견에서 천지닝 중국 환경부 장관이 환경보호 산업 발전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작년에 환경보호법 위반한
19만 개 기업을 처벌을 했고 그중에 2만 개 기업을 생산 정지시켰다고 밝혔고 향후에도 환경보호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환경보호 관리 제도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규모를 감축을 시키면서 환경보호를 하겠다는 그리고 환경보호를 무시하는 지방정부와 관련 당국을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관여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눈에 띄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오염방지 부서와 그리고 오염물 배출 규제 부서를 폐지를 하고 신규로 대기 오염 방지 부서, 수자원 오염 방지 부서, 토지 오염 방지 부서를 설립을 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처럼 구분주의에서 발표한 거인 만큼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그런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이유로는 중국의 대기 그리고 수자원, 토지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2014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 환경 오염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전국 74개 도시 중에 8개 도시만이 이제 오염 지표 기준치에 도달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2015년 상반기 전국 338개 도시의 공기질 양호 일수 비율이 평균이 72.7%고 그중에 스모그 문제가 심각한 중진지 지역의 13개 도시의 평균치는 46%에 불과합니다. 2014년 토지오염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실제 조사 면적인 630만 제곱킬로미터의 16.1% 토지가 오염이 되어 있고, 그리고 120만 제곱킬로미터의 경쟁지 중에 8.3%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만큼 토지 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오수 또한 문제가 있는데요. 중국의 평균 도시 오수 처리율이 85% 수준에 미달해서 일부의 수자원이 이제 부족한 그런 지역이 생겨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시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오염물 배출 기업이 환경보호법을 무시한 이유는 관련 당국의 관리 제도 문제도 있지만 오염물 배출 징수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뽑히는데요. 만약에 이 오염물 배출 징수 기준을 미국 수준까지 조정을 한다면은 배출비로 인하여 수입이 매년 5천억 위안으로 현재 수준의 20배로 상승할 것이며, 오염물 배출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향후에 배출 징수 기준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한 이제 이런 대표적인 이제 이유로 인하여 이번 이제 13.5개년 기획관 환경보호 산업의 급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14년 중국 환경보호 투자 규모는 9,575억 위안으로 GDP 대비 1.5%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 투자 규모가 GDP의 1%에서 1.5% 비중을 차지하면은 환경보호 오염을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규모고 2%에서 3%에 도달할 경우 환경 개선 효과가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또한 향후에 2%에서 3%까지 이제 GDP의 투자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환경보호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특히 올해는 13.5개년 기획의 원년이고, 그리고 토지 오염 방지 액션 플랜, 대기 오염 방지 액션 플랜이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으로 조금 유심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뭐 대기 오염이 너무도 심각하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최악의 스모그의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식당에서는 공기정화기를 밥값에 포함을 시켜서 또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고, 또 캐나다 알버트주의 이 상쾌한 공기를 압축한 이 농축한 캔이 불티나게 또 팔린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 공기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정책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숨을 쉬고 싶어하는, 그렇다면 13억 인구를 위한 종목을 오늘 가져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용정환경보호입니다. 코드번호는 600388입니다. 용정환경보호는 중국 환경보호에 관련 기업 중에 처음으로 상장이 된 기업으로 단연간 중국 집진기 생산 및 판매량 1위를 차지한 그런 기업인데요. 집진기,
황화물 및 질소 산화물 처리 설비, 공기 정화 설비 등에 있어서 기술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고 대기 환경 보호 산업의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매출 구성은 집중기 및 그 부대 설비가 50.6%, 탈원, 탈질 공사 프로젝트가 35.5%,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력 프로젝트가 8.1%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용정 환경 보호는 그 비달 환경 보호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그 용정 환경 보호와 비달 환경 보호가 집중 설비 장비 시장에서 양대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정 환경 보호는 민영 기업인 반면에 비달 환경 보호는 국유 기업이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용정 환경 보호는 화력 발전, 철강, 시멘트, 화학 등 다양한 전방 산업을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달 환경 보호는 화력 발전용 집중 설비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커버하는 그런 전방 산업이 다르다는 그 차이가 있지만 그 집중 설비 분야에 있어서는 두 회사가 과독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전 환보는 환경 보호는 이 뭐 기술력과 이 뭐 전체적으로 지배력 측면에서 상당히 점수를 많이 얻고 있는 그 기업인데 다만 주가를 보니까 횡보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탄력적인 상승을 앞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환경보호 정책의 수혜주 그리고 공기 그 대기오염 정책의 이제 수혜주로 이제 용정 환경 보호를 뽑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처리 산업의 경쟁 구도가 그 보면은 비교적 과점화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국전용원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국전그룹의 지주 회사인데 탈황, 탈지 설비 부분의 선도 기업이며 용정 환경 보호와 비달 환경 보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진 설비 분야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과점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제 향후의 환경 보호 정책 그리고 특히 그 가장 시급한 대기오염 정책에 대한 수혜를 이 세 가지 회사가 기업이 직접적으로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정 환경 보호에 대한 향후의 이제 전망이 좋아 보이는데요. 또한 용정 환경 보호가 제진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기술력과 그리고 좋은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이 업계 상위권을 차지를 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진 업무의 수입이 100억 위안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BOT, 즉 비디오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 신장 프로젝트의 총 이익률이 전통적인 그 EPC 사업보다 훨씬 높은 40%를 초과하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높은 수익률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저히 높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석탄 가격이 이제 하락 시기에 고품질 석탄 생산지에 이제 BO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13.5개년 기획 기간에 중국이 뷰티풀 차이나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뷰티풀 차이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환경 개선에 필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정부는 가장 시급한 대기오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그 용정 환경 보호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T레이더 2.0 신호상 안개 구간에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회를 보며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12.4위안, 목표가는 18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11.5위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차이나 오늘의 종목은 용정 환경 보호입니다. 대기 오염 상당히 좀 심각한데요. 이 대기 환경 개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는 그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목표 주가 18위안, 손절 가격 11.5위안이 제시가 됐네요. 자, 홍성진 주인과 함께했습니다.